고고쇼 첫 코너죠. 이 종목이 수상하다 고앤스탑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기 검색 상위에 랭크된 종목들이 내일장에는 어떤 흐름일지 분석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매니저는요. MBN골드 김준호 매니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도 롤러코스터였는데요.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이게 지난달에 이어서 이제 오늘까지도 시장의 좀 변동성이 좀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연휴 동안에 미증시가 이제 큰 상승이 나와줘서 국내 증시가 이제 갭 상승이 아주 강하게 나와줬는데 네. 이게 오후장 들어서 이제 중국에서 자산 버블에 대한 우려감이 나와졌습니다. 뭐 부동산부터 시작해서 뭐 주식 시장, 계속해서 자산의 버블에 대한 우려감이 증폭되는데 이건 항상 이야기가 됐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항상 지금 우리 증시뿐만 아니라 지금 미증시 또한 마찬가지로 언제든지 이제 자산 버블에 대한 우려감은 증폭될 수 있는 것이고 시장이 조정이 나올 때마다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증시가 상해 증시와 같이 조정이 큰 폭에 나왔지만 최근의 증시 흐름 자체가 계속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 개장가는 미증시의 영향으로 개장가를 출발을 한 이후에 그때부터는 중국 상해 증시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거는 우리 증시가 이제 한동안 2월 시장 내내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투심이 굉장히 악화된 상태이고 자체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어떤 이제 모멘텀이 부재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증시 예탁 자금 까지도 굉장히 많은 부분 좀 줄어든 상태여서요. 시장이 아주 강력하게 자체적으로 상승이 나올 만한 모멘텀이 부재합니다. 그래서 장중에는 중국 상해 증시, 아시아 증시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으면서 중국 상해 증시가 조정에 나왔을 때 같이 좀 급락에 나오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장 들어서 가파르게 국내 증시가 지금 조정이 나와주다가 상해 증시도 어느 정도 저점을 잡아줬습니다. 증시가 하락이 나온 이후에 이제 자산 버블에 대한 우려감이 나온다라고 하면서 급락이 나왔던 부분이어서 아직까지 우려감이고요. 또 자산 버블에 대한 문제점은 늘 제기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또 이번 주에 중국 양회가 이제 중국 최대 정치 행사인 중국 양회가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양회에서 추가 부양책에 대한 또 시장의 기대치를 상회한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중국 상해 증시가 큰 폭의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고요. 중국 상해 증시가 또 이제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최근에 굉장히 견고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에 미중 간의 갈등 우려감이 증폭됐을 때 그때 한 차례 조정이 나왔던 걸 제외하고는 미증시와 국내 증시가 고점 대비해서 조정이 나와주고 있을 때 중국 상해 증시가 굉장히 안정적이고 견고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에 따른 차익 매물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이번 주 중국 양회를 기점으로 시장 턴 어라운드가 분명히 될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증시의 변동성은 너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이미 미국의 또 10년물 국채 금리에 대한 상승도 모건 스탠리나 JP 모건에서도 2.1% 이상 상승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주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라고 이제 언급을 했던 만큼 10년물 국채 금리에 대한 어떤 우려감도 증시에 굉장히 우려감이 또 완화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너무 증시에 대해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는 증시가 변동이 나올 때 오히려 특정 섹터와 특정 종목들의 수급이 아주 강하게 유입되는 시장입니다. 2월부터 계속해서 그 흐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3월 시장도 실적과 모멘텀 있는 종목들 확실한 자리에서 매수한다고 했을 때는 큰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기회의 달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너무 걱정하시거나 큰 우려감에 투매에 동참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해 증시 등락에 따라서 움직이는 오늘 시장이었고 국채금리 악재가 어느 정도 벗겨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섹터와 종목별 흐름에 집중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이 종목이 수상하다 고앤스탑 출발해 볼 텐데요. 그 전에 김준호 매니저 지난주 적중률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0% 가운데요. 네, 90% 기록해 주셨습니다. 참 좋은 성적인데요. 오늘도 90% 넘는 성적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인기가 있었던 키워드 10위까지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면요. 오늘 1위에는 반도체 대장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슈퍼사이클 기다감 속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힘을 받는 하루였고요. 2차 전지 대장주 3가지도 오늘 힘을 받으면서 시총 상위 종목들이 함께 떠올랐습니다. 3위에 2차 전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위에는 CMO, 4위에는 신약 임상 자리하고 있고요. 오늘 또 현대차 아이오닉5 완판 소식으로 전장 부품, 자동차 부품주들이 힘을 받았습니다. 5위에 전장 부품 그리고 9위에 자동차 부품 테마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오늘 그린 뉴딜 테마 섹터도 핫했습니다. 6위에 차지했고요. 반면 5G 관련주들은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7위에 5G 관련주 랭크가 됐습니다. 그리고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패스가 되면서 오늘 8위 차지했고요. 정치 테마주 10위에 위치하면서 오늘 인기 검색 상위 테마를 형성했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가 상황과 함께 10위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위에는요. 삼성전자가 오늘 1.33% 상승하면서 1위를 멋지게 차지를 했습니다. 바이넥스도 오늘 주목받았는데요. 장중 급등 보여줬습니다. 이수앱시스와 함께 VI가 걸릴 정도로 급등하면서 주목받았고요. LG화학 오늘 장중 9%대까지 치솟았습니다. LG화학뿐만 아니라 삼성 SDI와 SK이노베이션도 강한 흐름 보인 하루였습니다. 네, 셀리버리 오늘 24.23% 상승하면서 급등 보여줬고요. 현대모비스 오늘 1.82% 상승했습니다. 신성 ENG 오늘 그린뉴딜 테마에서 주목받았고요. KMW는 3%대 밀리면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동일제강은 오늘 상한가에서 종가를 형성했고요. 두올은 오늘 현대차의 수혜를 강하게 입었습니다. 상한가 보여줬습니다. 또 덕성은 정치 테마주로 엮이면서 23%대 상승 보여줬네요. 네, 이제 구체적으로 한 종목 한 종목씩 들여다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로 만나볼 종목은요. 네, 1위를 차지한 삼성전자입니다. 디램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반도체 슈퍼사이드 기대감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시점에서 내일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일단 뭐 삼성전자는요, 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전제는 일단 내일 오늘 우리 증시가 갭상승이 나왔다가 시장의 상승폭을 좀 일부 또 상당 부분 반납했던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네. 내일은 어느 정도 좀 시장의 기술적 반등이 나와줄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고요. 그동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SK 하이닉스 대비해서 상승폭이 조금 제한적이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쪽에 사업을 집중하고 있는 이제 SK 하이닉스가 메모리 반도체 업황의 턴 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으로 SK 하이닉스가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이 나왔었고 지난주에 시장이 조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뭐 9%대의 급등이 나왔었고 다음날 좀 상승폭을 반납하긴 했지만 오히려 최근 흐름들은 굉장히 SK 하이닉스가 강했습니다. 다만 이제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반도체 공급 부족에 대해서 그 사태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흐름이고 또 삼성전자의 최근에 전장 사업으로 또 인텔과 함께 다시 한번 차량용 반도체 사업도 계속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 또 그리고 가전 사업의 지금 판매량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또 올해 이제 모바일 판매 수량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 대비해서 뭔가 지금 서버 디램 가격이 계속해서 꾸준하게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비메모리 그 사업도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면서 오히려 지금 TSMC와의 격차를 계속 줄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삼성전자의 최근에 좀 시장 여파를 굉장히 많이 받고 시장과 상관계수가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최근에 좀 시장 여파로 좀 상당 부분 기간 조정이 좀 이어졌던 부분도 분명히 있었지만 시장이 이번 달에는 조금 이제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달만큼의 좀 시장의 변동성이 조금 줄어들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고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시장 자체가 다시 한번 뭐 V자 반등을 좀 기대하기는 어렵고 이번에 이제 상패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과 모멘텀이 같이 부합되는 종목들은 어느 정도 시장과 별개로 같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최근에 지금 서버 디램의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 그에 따른 반도체 공급 현상이 계속 심화되고 있는 점에서 삼성전자의 추가적인 반등이 충분히 기대가 된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그래서 고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술적 반등에 힘입어서 내일 추가 상승 가능하겠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런데 매니저님 아까 TSMC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뭐 추격을 열심히 하고 있고 TSMC도 충분히 이에 대해서 더 격차를 줄이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시장 점유율 면에서는 2~3배 정도 차이 나는 상황에서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삼성전자? 저는 그러니까 시간 문제인 거지 충분히 네. 전 TSMC를 따라잡을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뭐 여전히 지금 5나노급 그 미만의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는 TSMC와 지금 삼성만 유일하게 지금 이제 생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쵸? 최근에 인텔과 또 손잡고 차량용 반도체 사업까지도 같이 이제 진출한 만큼 오히려 TSMC와의 격차는 조금씩 줄어들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고 삼성전자에서 또 새로운 먹거리로 또 비메모리 반도체 사업을 계속해서 확장할 것이라고 이제 청사진을 발표한 만큼 TSMC와의 시간 문제이지 격차는 충분히 뭐 줄일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충분히 우리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제 국내 중심 종목이고요. 가장 대표 종목인데 최근에 삼성전자의 방향은 사실 시장과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뭐 2월 달에 시장이 좀 변동성이 좀 확대되면서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지만 다만 또 앞으로 삼성전자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8만 전자, 9만 전자, 또 10만 전자도 돌파할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지만 3월에 어떤 폭발적인 상승은 조금 제한적일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에 어느 정도의 좀 기술적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라는 판단에 좀 고 의견을 들었던 거고요. 또 TSMC도 시간 문제인 거지 조금씩 그 격차를 좀 줄여가고 있다는 것도 충분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성장세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번에는 다음 종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 대형주 또 짚어보겠습니다. LG화학인데요.
코로나19 백신 공급에 따라서 전기차 수요 증가가 계속되고 있고 최근 주가 조정이 많이 나와줘서 반발 매수세에 대한 영향이 오늘 좀 작용한 걸로 풀이가 됩니다. 내일장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뭐 LG화학 같은 경우도요. 이제 고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단 뭐 배터리 사업 부분에서는 사실상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이제 분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상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LG화학이 이제 배터리에 대한 어떤 수혜를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2차 전지 관련 섹터뿐만 아니라 이제 미래차 전반적인 섹터 자체가 최근에 예전에 애플과 또 기아차 협업 무산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좀 조정 흐름이 좀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뭐 LG화학 같은 경우는 최근에 납폭이 굉장히 컸던 만큼 어떤 미래차 또 그리고 전기차 산업 또 그리고 2차 전지 관련해서 성장은 계속해서 고성장세가 나와주고 있고 최근에 아이오닉 5가 또 평가를 굉장히 지금 호평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유럽이나 또 국내에서 또 초도 물량이 완판이 되면서 또 미국에서 또 이제 순차적으로 또 지금 미국까지 진출을 한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그 증가량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LG화학뿐만 아니라 지금 대형 지금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SK이노베이션이나 또 삼성 SDI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지금 현대 EGMP에서 이제 3차 공급사로 SK이노베이션도 선정이 되기도 했고요. 다만 CATL에서 상당 부분의 공급 물량들을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그 여파로 인해서 충분히 조정도 최근에 가파르게 나왔던 부분들도 분명히 있고요. 네. 또 이제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이 또 장기간에 미국에서 지금 또 소송전이 이어졌던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고 또 코나의 화재 사건으로 화재로 인해서 그동안의 어떤 악재들이 충분히 주가에 좀 선반영됐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차 전반적인 산업 미래 모빌리티 산업 전반적으로는 앞으로도 당연히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은 여전히 있고 최근에 조정이 나왔던 부분들은 시장 여파의 조정이 나왔던 부분들도 분명히 있고 최근에 어떤 그 SK이노베이션과 소송과 그리고 또 코나의 화재 여러 가지 악재들이 주가에 조금 묻어나면서 선반영되면서 최근에 단기적으로 좀 조정이 나왔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반등이 좀 의미가 있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고점 대비 거의 20%, 많게는 30% 이상의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대형주 종목들이 조정이 나왔었는데 오늘 좀 시장의 변동성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LG화학의 어떤 7%대의 또 강한 반등 흐름이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판단돼서요. 고 의견을 드렸습니다. 네, 의미 있는 반등 보여준 LG화학 내일장 고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다음 종목 짚어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요. 네, 셀리버리입니다. 외국 기업들이 일제히 생산에 실패한 파킨슨병 치료 신약을 일동제약이 생산에 성공했고 그 공동 개발사인 셀리버리가 수혜를 입었습니다. 내일장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셀리버리도 마찬가지로요. 제가 고 의견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셀리버리 같은 경우는 이제 파킨슨병 또 알츠하이머병 관련해서 ICP 파킨이라고 해가지고요. 그동안 이제 이 치료제 같은 경우가 뭐 외국에서 글로벌 제약사들에서 어떤 대량 생산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어서 글로벌 제약사들 투자 연구비도 지금 지원받고 있었고 라이센싱 계약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여전히 살아있었는데 유일하게 지금 크게 상승이 나오지 못했던 이유는 일단 임상치료와 대량 생산에 대한 문제점들이 주가 상승에 좀 발목을 잡았던 요인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어떤 이제 대량 생산에 성공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임상치료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주가가 오늘 큰 폭의 상승이 나왔고 장중엔 거의 뭐 상한가 언저리까지 좀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큰 상승이 나왔었는데 최근에 제약바이오 섹터의 흐름들이 굉장히 좋지가 못했어요. 그래서 제약바이오 섹터가 또 대표적인 성장 섹터이기 때문에 최근에 3월 상폐 시즌을 앞둔 시점에서 제약바이오 또 ABL바이오 등 여러 가지 또 중대형 제약바이오 셀트리온 그룹주들뿐만 아니라 HLB 여러 가지 투심이 악화되면서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고점 대비 11월 초부터 아마 지금까지요. 고점 대비해서 거의 40% 많게는 뭐 50% 이상의 하락폭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투심이 악화되면서 계속해서 낙폭이 확대됐었고 그 여파에 최근에 시장까지도 안 좋으면서 더 낙폭을 좀 더 키웠다라고 판단되고 있는데 오늘 셀리버리 어떤 대량 생산에 대한 어떤 공시 발표로 인해서 앞으로 제약바이오 종목들 또 과대낙폭이 나왔던 제약바이오 종목들 위주로 어느 정도 좀 추가적인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고 저는 3월 시장 자체가 오히려 좀 어느 정도 변동성이 좀 줄어들 수 있는 달이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거나 또 그리고 감산 보고서 제출 기한이 지연되는 종목들은 낙폭이 굉장히 확대될 수 있겠지만 너무나 지금 억울하게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좀 과대하게 낙폭이 나왔던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뭐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최근에 뭐 작년에 코로나 뭐
백신, 치료제, 진단시약 이런 관련 종목들이 큰 상승이 나왔던 부분들이 이제 주가가 다시 한번 제자리를 찾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셀리버리처럼 자체적인 파이프라인의 가치가 부각될 수 있는 종목들은 다시 한번 시장에서 너무 과매도가 나왔던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위주로 어느 정도 주가는 턴 어라운드 될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고 또 올해 미국의 암 학회가 예정돼 있는 만큼 오히려 그에 따른 모멘텀도 같이 추가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셀리버리의 어떤 상승이 제약바이오 전반적으로 업황이 어느 정도 투심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대낙폭이 나온 제약바이오주들이 주가가 회복하는 시기겠다라고까지 언급을 해주셨네요. 네, 이번에는 빠르게 다음 종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요. 네, 다음으로는요. 5위를 차지한 현대모비스입니다. 아이오닉5의 흥행에 의해서 현대기아차 관련된 자동차 부품주들이 핫했습니다. 다음 거래일에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현대모비스도요. 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아이오닉5가 올해 테슬량 판매량을 이미 선주문량 그리고 또 초도물량이 이미 완판이 됐습니다. 유럽에서도 반응이 굉장히 뜨겁고요. 또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앞으로 아이오닉 5뿐만 아니라 기아의 CV도 출시를 예정돼 있고 또 제너시스 라인업까지도 전기차로 새롭게 지금 출시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오히려 현대모비스의 어떤 주가적인 탄력도 또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있을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비교적 또 그리고 11월 달, 12월 달에 워낙에 또 대형 쪽의 강세가 나오면서 20% 이상의 급등이 나와주긴 했지만은 사실상 우리가 주가 한 달 12달로 주가를 봤을 때는 대형주의 강세가 다시 한번 계속 이어지기에는 다소 제한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소형주 또 현대공업을 필두로 또 두올이라는 종목도 장중에 상한가에 진입했었는데 현대모비스도 다만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 충분히 있다. 그리고 현대차에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사업에 같이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은 현대모비스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탄력 충분히 이어질 수 있을 거란 판단해요. 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장 고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요. 네, 8위 차지한 동일제강입니다. 신가덕도 항공 인근에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가덕도 신공항 관련 테마로 주목받으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내일장 상승일까요? 하락일까요? 네, 일단 동일제강도요. 제가 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이제 가덕도 관련해서는 영화금속 그리고 동방성기, 새우글로벌, 삼표시멘트, 노르페인트 이거 제가 낮방송 달릴까 말까 코너를 통해서 연이어서 말씀을 드렸었고 네. 부사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가덕도 신공항 관련해서 대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동일제강이 어떻게 보면 새롭게 가덕도 신공항 관련 종목으로 묶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PK 지역 인근에 토지를 이제 매입을 하면서 새로운 가덕도 신공항 관련 종목으로 묶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신규 매수의 관점은 조금 자제하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미 이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재료가 노출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가덕도 신공항 관련해서는 올해 지금 보궐선거에서 가장 부산 지역 가장 최대 화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주가가 상당 부분 많은 부분 반영이 됐고요. 또 오히려 발표가 나면서 관련 종목들 영화금속 같은 경우는 10% 이상의 급락이 나왔습니다. 다만 이제 동일제강 같은 경우는 새롭게 출발하는 가덕도 신공항 관련 종목으로 묶이면서 부각이 되면서 오늘 장중에 상한가에 진입했지만 기보유자의 관점에서 당연히 홀딩 관점으로 접근하되 신규 매수의 관점에서는 지금 들어가기에는 이미 재료가 노출된 자리에 들어가기에는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 그런 판단에 신규 매수는 자제하시고 기보유자의 관점에서는 단기적으로 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미 노출된 재료이기 때문에 신규 매수는 자제해달라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네, 그러면 나머지 종목들은 어떤 의견 제시해 주셨을지 한 번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KMW를 제외하고 9가지 종목에 대해서는 고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베스트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일단 오늘 베스트 종목을 원고를 보냈을 때는 상한가에 진입이 안 돼 있었었는데 원고를 보내고 나서 이제 방송국에 오니까는 지금 상한가에 진입해 있습니다. 다만 지금부터 우리가 대응을 잘 하면 되니까 이 종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베스트 종목은요. 두올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대표적으로 친환경 시트를 현대차에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기아의 CV뿐만 아니라요. 앞으로 제너시스 라인업에서도 계속해서 전기차가 새롭게 출시가 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어떤 수준 물량은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두올 같은 경우는 어떤 현대공업이라든지 오늘 장중에 상한가 들어갔다가 풀렸지만은 두올 같은 종목은 다른 지금 자동차 부품 관련 종목들을 대비해서 구형테크라든지 화신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현대 기아 또 자동차 부품 공급사와 다르게
새롭게 출발하는 자동차 부품 관련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뭐 장중에 아주 강하게 상한가까지 진입했지만 앞으로 추가적인 모멘텀이 충분히 이어질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유럽과 또 한국에서는 지금 초도 물량이 완판이 됐지만 앞으로 미국뿐만 아니라 또 글로벌 국가들 그리고 또 새롭게 제너시스 라인업까지 전기차 라인업들을 계속해서 출시가 나왔을 때는 앞으로도 추가적인 상승 탄력이 충분히 이어질 수 있고 새롭게 출발하는 자동차 부품 또 친환경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점에서 오히려 다시 한번 우리가 변동이 나왔을 때 또 조정이 나왔을 때 또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했을 때는 충분히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거라는 판단에 두호를 가져왔고요. 좀 조정 시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일단 1차 목표가는 5,500원, 또 돌파 시에 또 5,500원 돌파 시에 6,200원 라인대를 2차 목표가로 설정하시면 좋겠는데 내일 뭐 갭상승이 나오면 당연히 매수를 하시면 안 되겠죠. 다만 조정이 나왔을 때 또 4,800원이라든지 4,700원 라인대까지 좀 조정이 나왔을 때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손절 라인대 같은 경우는 4,100원 라인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좀 의미 있는 거래량과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최근에 박스권 아주 강력하게 돌파해주는 급등이 나와줬었는데 그 박스권의 상단 부분이 종가상 이탈했을 때 손절 라인대 4,100원 라인대를 손절 라인대로 잡고 대응하시고요. 4,700원 1차 매수 그리고 4,500원, 4,400원 부근대에서 2차 매수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고 목표가는 1차는 5,500원, 2차는 6,200원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가격 전략 짚어주셨네요. 다른 종목에 비해서 그 섹터 내에서 주가가 아직 많이 오르지 않은 두오를 베스트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네, 더 많은 이야기 오늘 무료 방송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네, 일단 뭐 제가 지금 운영하는 클럽에서는요. 오늘 두올로 좀 큰 수익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네. 지난주 금요일 날 시장이 폭락이 나왔어도 또 K사인이라는 종목으로 20% 이상의 수익을 하루 만에 챙겼습니다. 2월 달에 시장이 굉장히 불안했었는데요. 저는 200% 이상의 수익을 단기 수익으로 매일매일 챙겼고요. 오늘도 두올이라는 종목으로 10% 이상의 아주 강력한 수익을 챙겼습니다. 지금은 시장 핑계로 수익이 안 나면 절대 안 되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도 강력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자세하게 소개드릴 예정입니다. 니까요. 지금 방송 끝나고 바로 4시 15분부터 엠비엔골드 사이트에서 자세한 시장 전략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지금 바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4시 15분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고엔스탑은 김준호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